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결혼을 앞두고 며느리가 될 아이를 먼저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딸이 없어서 그런지 더 마음이 가고 어쩜 이렇게 곱게 잘 자랐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말투도 단정했고 행동도 조심스러웠고 부족한 게 없어 보였어요. 남편도 처음 본 그날부터 바로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택시 안에서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날 제가 봤던 모습은 처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상견례를 미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건 제가 카페 앞에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엄마, 나 30분만 늦을 것 같아.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이미 안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저 혼자 처음 보는 아들 여자친구를 먼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 혼자 처음 보는 아들 여자친구를 먼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창가 자리에 앉은 여자가 바로 일어섰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허리부터 숙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리인데도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어떤 아이일까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늦는다고 연락이 왔는데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어머니 오시기 전에 먼저 와 있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첫인상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좋은 쪽으로요. 집이 어딘지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할 때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눈을 잘 마주쳤습니다. 묻는 말에 또박또박 대답했고 묻지 않은 말은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직장은 어디예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회계일 하고 있어요. 크지 않은 회사고요. 아, 그럴까? 회사 다닌 지는 오래됐어? 한 5년 됐어요. 자리 잡고 나서 계속 있게 됐네요. 딱 질문에만 답하는 아이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랑은 어떻게 만났어? 친구 소개로요. 만난 지는 1년 좀 넘었어요. 사귀면서 싸운 적은 없었어? 소영이가 잠깐 웃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금방 풀려요. 저나 오빠나 싸움을 길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이 자연스러워서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아들이 온 건 40분쯤 지나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소영이한테 기다렸지? 하고 저한테는 엄마, 오래 기다렸어? 했습니다. 순서가 조금 걸렸지만 그냥 넘겼어요. 자리를 파하고 나올 때 소영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가세요? 응, 난 집으로 가야지. 저 차 가지고 왔는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소영이 차 타고 가요. 내가 바로 들어가 봐야 해서. 저는 잠깐 사양했지만 소영이는 이미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중형차였습니다. 운전석에 타고 나서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히터 온도 괜찮으세요? 응, 따뜻해. 운전하는 내내 말수가 많진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틀었다가 제가 아무 말이 없자 조용히 껐고 신호 기다리는 동안 한 번도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려드린다고 멈춘 자리도 딱 제가 들어가기 좋은 위치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어머니.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차가 천천히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 괜찮은 아이네. 그 생각이 오래 갔습니다. 그날 밤까지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의 시작인지는 저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한테도 인사시켜야 하는데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와도 돼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온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첫 만남이 지난 지 채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아직 이르지 않아? 괜찮지 뭐. 어떤 아이인지 나도 봐야 알지.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들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시작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소영이가 두 손으로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뒤에 서 있었고요. 어머니, 이거 별건 아닌데요. 아버님, 어머님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홍삼이랑 영양크림을 사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서 와요. 앉아요. 소영이가 바로 남편 앞으로 와서 인사를 했어요. 남편이 멋쩍게 웃으면서 앉으라고 손을 저었고 소영이는 소파 끝자리에 살짝 걸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썰면서 거실 쪽을 봤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아버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경기도에 계세요. 아버지는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하고 계세요. 형제는 오빠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분가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 대답하는데도 끊기는 느낌이 없었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술 한잔 하자고 꺼내드는 날이 있고 그냥 넘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꺼내드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혼자 웃었습니다. 남편 마음이 열린 거라는 걸 알아서요. 밥을 먹고 나서였습니다. 아들이 잠깐 차에 간다고 밖에 나갔고 남편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이가 주방으로 왔어요. 어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이고, 괜찮아. 오늘 처음 왔는데 무슨 설거지를 해. 하게 해주세요. 요리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제가 마지못해 비켜서자 소영이가 소매를 걷고 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빠르게 잘했어요. 그릇 놓는 소리도 크지 않았고 끝나고는 행주로 주변을 닦았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보다가 슬쩍 물었어요. 원래 집안일 잘해? 잘하진 않아요. 근데 하는 건 좋아해요. 어머니한테 배웠어? 물을 잠그고 행주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네, 어릴 때부터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소영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남편을 봤어요. 아버지, 상견례 날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소영이를 봤습니다. 소영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 날 잡아봐라. 아들이 옆에서 소영이를 보고 웃었고 소영이도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대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소영이를 배웅해 주었어요. 처음 만났던 날 저를 집에 데려다 준 그 차를 타고 갔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이 아이는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께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얼마 후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급한 건 아니었어요. 정기적으로 가는 내과라서 예약 시간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조용하게 흘렀어요. 차가 조금 막혔고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여느 날과 마찬가지의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옆 차선에서 클락션이 거칠게 울렸어요. 기사님이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는 소리가 났어요. 아니, 좀 끼워달라는데 그것도 못 끼워줘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 안까지 다 들릴 만큼 컸어요. 아저씨가 이 도로 전세 냈어요? 옆 차선 택시 기사님이 받아쳤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야지. 갑자기 들이밀면 어떻게 껴줘요? 우리 기사님도 혀를 찼습니다. 저는 창 쪽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앞만 봤습니다. 도로에서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고요.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부러 안 껴준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다 늦으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아직 할 말이 남았는지 멈추지 않았어요. 택시나 하는 주제에 껴주면 어디 덧나요? 우리 기사님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쪽을 한 번 더 봤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리꽂는 말투였어요. 젊은 사람이 그래도 아버지 뻘 정도 되시는 분한테 소리 지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습니다. 저는 그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차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같이 서게 됐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었고 얼굴이 보였습니다. 옆모습이었지만 어디서 본 얼굴이었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넘기려다가 다시 한번 봤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차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옆차가 먼저 출발했어요. 그때 차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읽었어요. 천천히요.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차가 멀어지는 걸 봤어요. 흰색 차였는데 기억이 났어요. 소영이 차였습니다. 거친 말투는 끝나지 않은 채로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목적지에 다다르고 어떻게 내렸는지도 모르게 병원에 도착한 것 같아요. 순간 병원에 도착했는데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간호사가 이름을 불러서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진료를 보는 내내 의사 선생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고개는 끄덕였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오는 길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었어요. 마지막 문자가 보였습니다. 소영이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같이 식사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걸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그 상태로 집까지 왔어요. 남편한테 말을 해야 할지, 아들한테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낮에 들었던 그 목소리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혼자 계속 생각을 하다가 남편한테 말하기로 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잠깐 생각했어요. 그러다 그냥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택시 탄 것부터 옆 차선에서 들린 목소리, 얼굴, 번호판까지요. 남편이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확실해? 차 번호가 확실해. 내가 한 번은 타기도 했었고, 집에 왔을 때 배웅도 했었잖아. 얼굴은 옆모습이었는데 틀리지 않았어. 남편이 팔짱을 꼈습니다. 한 번 본 거잖아. 그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었어. 택시기사한테 하는 말이 너무. 사람이 원래 밖에서랑 안에서랑 다르기도 하지. 이건 밖이랑 안이랑 다른 문제가 아니야. 본인이 잘못해놓고 장소 불문에 위아래도 없고 너무 거칠었어. 뭐라고 했길래? 얘기 들으면 당신 충격받아. 그래도 자세히 알아야 조심을 하든 방법을 찾아보지. 아버지 뻘 되는 택시기사님한테 택시나는 주제라고 하더라고. 도로 위에서 그랬단 말이지? 응,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그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나도 그냥은 못 넘기겠어. 다음날 아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상견례 날짜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수영이 부모님도 그날 괜찮다고 하셨대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봤습니다.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려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놨어요. 상견례가 끝나면 그 다음은 결혼이겠죠?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상견례 날짜 말인데,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좀 더 있다가 잡으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엄마가 일정이 좀 있어서. 무슨 일정이요? 저는 대답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한 달만 미루자. 급할 거 없잖아. 아들이 잠깐 있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뭔가 있는 거죠? 없어. 그냥 좀 천천히 하자. 아들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는 했는데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그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틀 뒤였어요. 소영이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상견례 일정이 미뤄졌다고 들어서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나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엎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한참 있다가 다시 뒤집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 짧게 보냈습니다. 아니야, 내 일정 때문에 그래.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요. 소영이한테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나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아무 답장도 보내지 않았어요. 읽고 그냥 창을 닫았습니다. 그 문장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걱정이 많이 됐다는 게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이 프로필 사진에 올렸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들과 수진이 뒤로 수진이 차가 살짝 찍혀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더 크게 늘려봤습니다. 번호판이 반쯤 잘려 있었는데 제가 도로에서 봤던 차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소영이 차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게 맞는 방향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며칠 후, 엄마, 나 잠깐 집에 들러도 돼요? 아들 전화를 받은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문을 열었더니 둘이 서 있었어요. 아들 뒤에 소영이가 있었어요. 순간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문을 더 열었어요. 들어오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외출을 해서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소영이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여전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꼭 두 손을 무릎 위에 얹는 아이였어요.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상견례 계속 미루시는 게 저희도 느껴져서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소영이를 봤습니다. 소영이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해야 한다고요. 소영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어머니. 소영이 차가 흰색 맞지? 소영이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차 번호 이거 맞아?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에 적어뒀던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저를 봤다가 소영이를 봤습니다. 제 차 번호 맞아요. 아들이 저를 봤어요. 엄마, 차 번호는 왜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택시를 탔던 날 옆 차선에 들렸던 목소리, 얼굴, 번호판, 순서대로 말했어요. 감정을 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봤던 것만요. 다 듣고 나서 아들이 소영이를 봤습니다. 소영아. 소영이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그날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요. 저도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 조금 언성이 높아졌죠. 조금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택시기사한테 거칠게 퍼붓던 그 목소리가 조금이라면 제가 들었던 건 뭘까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다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가 먼저 일어섰어요. 어머니, 제가 그날 흥분했던 건 맞아요. 근데 어머니 상견례 미루신 게 그것 때문이라면 저는 할 말이 없네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하긴 했는데 다소곳하지 않았어요. 전과 확실히 달랐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금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 소영아 하고 불렀습니다. 소영이가 아들을 보지 않고 저를 봤어요. 계속 저를 봤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며느리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등을 펴고 앉았습니다. 드디어 본 모습이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 전에 소영이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어머님은 살면서 한 번도 언성 높인 적 없으셨어요? 소영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들이 그런 소영이를 말렸습니다. 소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뭐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저는 소영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뭐? 어이가 없어? 이소영, 말 똑바로 안 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나한테 이래? 어머니랑 짰어? 갈수록 기가 막혀 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 말 그렇게밖에 못해?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려. 사과? 내가 왜? 뭘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오히려 내가 사과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상당히 불쾌하거든? 더 이상 듣기가 힘들어 입을 열었어요. 소영아, 이제 그만하고 가거라. 이젠 내쫓으세요? 아들이 소영이에게 나지막히 말했어요. 이소영, 나가자. 내 발로 내가 알아서 나갈 거야.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감정이 더 격해진 소영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도 모자라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어머니, 아니, 아줌마. 아줌마들 조도 안 가져요. 누가 아줌마들 아니면 결혼 못할까 봐서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덧붙였어요. 아줌마, 내가 어떤 며느리 볼지 두고 볼 거예요. 이 말을 남기고 가방을 낚아채듯 들어서는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어요. 엄마,
죄송해요.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으며 난처해 했어요. 너도 저런 모습 처음 보니? 네, 저런 줄 알았으면 못 만나죠. 저도 정말 충격이에요. 그 다소곳하던 모습은 연기였을까요? 이제라도 본 모습을 알아서 다행이다. 결혼까지 이어졌다면 하는 생각에 아찔하다가도 소영이의 말이 가시가 되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말들이 쉬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이 지나고 어느 주말 아들이 월급을 받았다고 맛있는 거 사드린다기에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기 스테이크가 진짜 맛있대. 스테이크 파는 곳이야? 그럼 비싼 거 아니야? 힘들게 번 돈으로 뭘 이리 비싼 걸 사줘. 에이, 안 비싸, 엄마. 내가 지난번 일도 그렇고 엄마 속상하신 거 진작에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네가 더 속상하지. 엄만 이제 괜찮아. 아무튼 엄마, 맛있게 드세요. 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가가 촉촉해지려는 찰나에 입구 쪽에서 들어봤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씨, 스테이크 좋아하신다고 했죠? 아, 네. 저는 음식 안 가리고 다 잘 먹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소영이가 낯선 남자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와 아들은 표정이 굳었고 소영이는 우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도 그 둘의 대화 소리가 다 들려왔어요. 소영 씨는 정말 차분한 성격이신가 봐요. 어머,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이상형이 차분한 성격이신 분이었거든요. 어머나, 그러세요? 동우 씨도 제 이상형이에요. 그러던 중 아들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가다가 소영이와 눈이 마주치는 듯 했습니다. 소영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지나가고 소영이는 좌불안석이 되어 자꾸 우리 쪽 테이블을 힐끗거리면서 땀을 닦아내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누구에게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알게 됐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끌림이었습니다.